네, 안녕하세요. 고총무가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하다면 고총무를 이용하셔서 저희들이 또한 제공 드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고총무이고요. 크게 저희가 이번에 제공드릴 거는, 첫 번째로는 매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이제 관심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매물 검증은,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건물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건물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평가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일단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성 분석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하우스의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시원별 월세 책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고시원 6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제 고시원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고시원들의 월세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운영하실 원장님들의 고시원의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의 평균가를 봐야 되고요. 근데 보증금의 유무도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보증금이 정말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0만 원이 평균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이미 시장성에 맞게, 시장에 맞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제안을 드리는 건 정상가와 할인가인데요. 정상가를 조금은 높게 잡으셔서 할인을 하는 느낌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할인을 받는다는 기분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그 월세를 인상하시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증금, 즉 정상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할인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추후에 이 정상가에 비견해서 올릴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한 5%, 10% 정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에 대해서 큰 반발이 없다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장 분석에서 있어서 두 번째인데요. 시장별 고객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세를 책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어떤 고객이 많이 올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원장님들이 이제 매입을 할 때 오전에도 가보시고, 점심에도 가보시고, 그냥 저녁에도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그 시장 상권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잡히는지 그 층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중과 주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거지이다 보니까 주말보다는 주중에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두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두 가지, 고시원별 월세를 책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별로 고객을 분석하는 어떤 층이 많이 올 것인지 아침, 점심, 저녁, 주중, 주말 분리해서 가시는 것만 해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성급하게 매물을 고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아무리 급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도인이 엄청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어차피 투자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급한 매물은 거르자. 그리고 또한 자기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운영하실 곳이잖아요. 그곳에 있어서의 자기 확신, 이곳은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조금 어렵더라도 버티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매물 검증의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시장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 건물 내부 보기입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하나 스텝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물 내부를 안 보시고 꼼꼼하게 안 보시고 바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어떤 분까지 봤다면 지하실, 그 다음에 그 건물 외벽 쪽에 뒤편까지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추후에도 영업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꼭 실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누수의 문제예요. 이게 주거지다 보니까 누수의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 노하우는 이런 거예요. 벽지를 딱 봤을 때 저기 누수 자국 있다? 그러면은 거기 하나 더 뜯어보면은 반드시 누수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 누수에 있어서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왔고, 그리고 지금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벽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 장판 너무 잘 뜯어지면 거기는 물이 많이 찼던 곳이거나 물이 많이 새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일러 배관 어디로 흐르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 위치 잡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방은 덜 따뜻하겠구나.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을수록 보일러 배관에도 이 이물질들이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위치적으로 어떻게 보일러 배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구배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등등을 간단하게라도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옹벽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사실 제가 이 이제 계획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신설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이 4번 옹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하시는 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옹벽, 즉 하리, 건물에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고시원을 신설하시게 되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다 부셔버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나중에 이거 큰 이슈 돼서 건물 구조보강 나오시면 건물 전체가 아예 올스톱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장님께서 건물의 하리가 어디인지 옹벽이 어디인지 정도는 한번 두들기면서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건물주한테 혹은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스터드 벽, 즉 벽체. 고시원에 이제 벽체가 세워지는데 보통 스터드로 많이 쳐요. 스터드로 치는데 ALC로 치고 또 스터드를 치시는 경우도 있고 ALC만 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벽이 천장까지 올려져 있는지 아니면 천장을 가다가 그냥 중간에서 끊어지고 거기에 이제 천장이 쳐져 있는지. 왜냐면 천장 끝까지 올려져 있는 ALC 혹은 스터드 벽은 소음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벽과 벽 사이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벽을 통해서 천장 부분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면 방 문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적은 데로 고르신다, 혹은 시공을 할 때 소음이 안 나게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천장 위에까지 스터드랑 ALC를 치시거나, 아니면 방과 방 사이의 틈, 문틈, 그 다음에 방과 방 사이에 이제 ALC나 스터드를 치시고 나서 문틈을 세울 텐데, 그런 틈새 작업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소음이 많이 안 들립니다. 이제 다음 여섯 번째, 샤시 위치. 이 샤시 위치 어떻게 되는지, 외창 다 열리는지. 사실 외창이 다 열리는 케이스들이 있고 열리지 않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창이라고 해서 그냥 샤시가 당연히 열리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방문이 외창이 잘 열립니까? 라고 매도하시는 분에게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샤시 위치를 잡는 거는 사실은 신설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이 혹은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 잡아주실 거예요. 왜냐면 허가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샤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건물을 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샤시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체크업을 하셔야지 건물의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원장님의 고시원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리가 있는데 하리를 없애고 거기다 샤시를 박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의 형태와 구조, 즉 수익률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6가지를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5가지 건물 내부를 보실 때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6번째는 이제 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그 방에 따라서 방별로 가격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생각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은 충분한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입주자들이 살아갈 때 공용 공간은 충분한지, 혹은 이 공용 공간에 어떠한 이슈는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배관이 잘못 잡혀 있으면 맨날 막히는 하수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는지 등등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판이 너무 잘 뜯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싱크 배수나 아니면은 욕실 배수들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 넘친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데코 타일이나 장판들이 계속 뜨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는지 등등을 한 번 정도는 밟아보시면서 혹은 틈새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볼 때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노하우 중에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및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의 성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나 관리가 아무리 잘해도 입주자들이 막 쓰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여기는 좀 관리하기 앞으로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에 사실 어떤 신발들이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의 이런 것들이 노하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매수를 할 때죠. 매수할 때 신발장을 꼭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혹은 일용직분들이 많은지, 일용직분들이 많은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놓칠 수도 있는 게, 매수를 할 때 일용직분들이 많으면 그 근처에 공사 현장이 있거나 건설 현장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 있으면 일용직분들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있으면 싹 다 빠집니다. 그런 데는 매수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사실은 너무 애쓰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사실 확인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층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혹은 이런 사람들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는 한 번 정도는 체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가시고 점심에 가시고 저녁에 가시면 모든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물을 매입하시기 전에는 오전에도 가시고 점심에도 가보시고 저녁에도 가보시고 거의 그 근처에서 계속 지내는 게 굉장히 매물 검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물 검증에 이제 임대인 평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 임대인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괜찮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은 매도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요. 확인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다른 층에 있는 임차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아니면 근처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겠죠. 본인이 지금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혹시 저 건물은 임대인 좀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은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매입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임대료 얼마나 자주 올렸는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매년 5%씩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법적으로 5% 가능한데, 이게 복리로 따지면은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을 평가할 때 이제 그 계약에 있어서의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강남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해조서를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가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화해조서 중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임차인분한테 좋은 거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계약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화해조서의 하나하나를 잘 읽어보셔야지만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 검증 및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 계약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그 순서가 되게 기본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고민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 기본 형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매물 검증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매물 검증을 굉장히 잘 하시고 나서 이제 권리 계약을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임대 계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권리 계약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지 임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권리 계약을 먼저 하시고, 권리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당일날 권리금의 일부 입금합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10% 선으로 입금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20%, 30%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통 10%니까 10% 안팎에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임대인의 계약 일자를 잡습니다. 당연히 임대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계약이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파기하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셔야지 이게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소방 필증이 안 나오면 바로 계약 취소다. 이것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계약 무효, 소방 필증 안 나오면 이 계약 무효. 그리고 나서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권리 계약할 때 이미 이 권리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고시원 보험을 바로 전화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 삼성화재, 동부화재, 뭐 기타 등등 뭐 어디든지 전화해서 고시원 보험 되겠다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이 보험 증서가 있어야지 임대인 계약한 후에 임대 계약서랑 보험 증서 들고 소방서에 가서 나 소방필증 받으러 왔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보험 들 때 기존 임차인한테 MU 번호 달라고 하셔야 돼요. 고시원에 MU 번호가 다 있는데 이거는 기존 임차인들의 소방필증이 아닌 보험 증서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리 계약했죠. 그 다음에 보험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임대인 만난다고 했잖아요. 임대인을 만나는데 그 임대인과 임대 계약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지 않는 조건을 권리 계약서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 계약서랑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보험 증서를 들고 당일날 바로 관할 소방서로 가셔야 돼요. 미리 알아두세요. 관할 소방서가 어디지? 이 지역에 그 큰 소방서들이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강남 소방서 아니면 이런 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줘요. 출동대에 있는 데다는 가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예요, 소방서. 그러면은 이제 2, 3일 있다 소방서에서 나온다고 해요. 소방 점검을 2, 3일 뒤에 받으시고 소방 필증을
이제 요런 거 보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 소방필증 내드릴게요. 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설 아닌 이상은 큰 이슈 없이 넘어가긴 하는데, 간혹 뭐 소화기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손전등 달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 소방필증은 당일 지급 아니에요. 보통 당일 지급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당일 지급이었어요. 3, 4일 후에 현장 점검하고 나서 반드시 지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방필증이 나오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소방필증이 나오면 잔금 일자를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안 나오면 이 계약은 취소니까.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임대 계약하고 나서도 바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권리금 잔금 지급을 소방필증 나오면 하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동산 계약은 이제 플로우를 대충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리 계약 먼저 하고, 권리 계약 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바로 기존 임차인,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한테 뭘 받아야 돼요? MU 번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방필증 확인하시고, 그거 2개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화재보험에 전화해서 보험 들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임대인 만나서 임대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임대 계약서랑 보험증서 들고 어디로? 소방서로 가서 나 소방필증 받게 현장 실사 나와달라. 현장 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나서 소방필증 나오자마자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사업하시는데 뭐 지장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할 때 막 고민하세요. 숙박업의 고시원업으로 해야 되냐, 서비스업의 고시원업으로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의 고시원업으로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숙박업의 고시원업으로 하면 좋긴 한데, 코로나 때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 못 받은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권리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앞에 설명드려서 간략하게나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권리계약, 요즘 권리계약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더욱 막 재촉할 거예요. 막 권리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등등 할 건데, 그러니까 괜히 마음 쫄리거나 급해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는 권리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신분 확인입니다.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신분 확인 너무 중요해요. 물론 중개인들이 다 신분 확인을 해주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사자가 맞는지 기본 신분증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시원 업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지 아까? 소방필증 확인하시고 MU 번호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 대표자가 맞는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도장 날인하면 법인은 법인 인감인지 아닌지를 3개월 이내 걸로 하는데 1개월 이내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법인이면은 법인 대표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그 다음 대표자 신분증, 이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꼼꼼하게 신분 확인하신 겁니다. 당연히 계약서상에 금액, 그 0 하나 더 붙여 있는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데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부터 가장 더 중요한 거, 권리계약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수 한 달간 보장을 해주죠. 뭐 예를 들면 뭐 2달간 보장을 해준다, 뭐 등등 이런 것들 굉장히 명확하게 이 시설물 하자 혹은 누수에 대해서 내가 몇 달간 보장을 해달라 등등을 특약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실은 뭐 몇몇 개라고 했는데 내가 인수하는 날 몇몇 개인지 아닌지, 혹은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인지 등등을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에 임대인이 월세를 얼마 몇 퍼센트를 올리면
해당 권리 계약은 취소된다. 뭐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계약권은 파기된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권리 계약을 하시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그냥 뭐 아파트를 사시거나 그러셨을 때는 이게 권리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권리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장 없이 이런 거를 넣어도 되나?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넣으셔도 돼요. 뭐 매도하는 사람만 오케이 하면 넣으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 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넣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뭐 계약할 때 와주세요. 그 다음에 컨설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새로 운영하시기 전에 뭔가 타이트하게 딱 가지고 가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 매수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서 꼭 피해받으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공실관리 확인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매수를 하는 순간 공실은 발생합니다. 예,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3개월에서 4개월간은 최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사실 큰 돈을 투자했는데 손 놓고 있다? 이런다고 잘 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꾸준히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3개월, 4개월 동안은 새로운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정책들로 입주자들을 맞이를 하시거나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잘 스며들 수 있어요. 사실 원장님이 들어가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하우스를 잘 스며드셔야 돼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너네가 나한테 스며들어 라고 하는 순간 내 공실 더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 정책도 잘 짜셔야 되고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마케팅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냥 보세요.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케팅 최적화에 조금 힘을 실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들도 또한 뭐 좀 홍보를 하자면 마케팅을 좀 도와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보고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마케팅 요청을 주셔도 되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물 검증, 부동산 계약, 그다음 공실 관리의 측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단, 그다음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2차, 3차 저희들이 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탁 운영 관리를 해달라, 아니면 이 매물이 좋은지 봐달라,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등등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이랑 홈페이지 고총무라고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요. 카카오 채널에 고총무라고 치셔도 저희 쉽게 검색되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컨설팅,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